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사교육 12번째 시간입니다. 학생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모하는 교사의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그러니까 신체적인 발달, 지적인 발달, 그리고 이어서 정서적인 발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모션 할 때 이 정서는 라틴어 어원을 따지면 이렇게 휘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휘젓다, 혼란시키다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건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히, 노, 에, 락. 정서의 네 가지 기본이죠. 이런 급격한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거나 안에서 어떤 자극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심적인 상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서는 때로는 이성을 압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행동을 유발시킬 때 사실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가 안정됐다 또는 정서가 성숙되어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건강한 신체에서 말씀과 기도가 깊이 있으니까 설교를 참 잘하시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설교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음 주에도 해보니 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긴장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분을 찾아갔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자네 좀 여유를 갖게, 자네 정서가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가 안정이 되고 정서가 좀 풍요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바쁜 것,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떨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소년을 이야기할 때는 질풍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서가 급변한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 향하여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할까?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라는 건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되겠죠. 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그러면 파괴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때린다거나 핥힌다거나 물어뜯는다거나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히스테릭하게 될 때. 근데 이제 좀 어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뭘로 할까? 행동을 안 하고 말로 하죠. 말로 욕설을 하고 또는 비방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본능이 나타나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접근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다 하는 유쾌한 반응이 있으면은 찾아가죠. 같이 쓰려고 그러고. 뭐 연애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걸 겁니다. 아,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럼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의 끝은 뭐죠? 결혼이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세 번째로는 도피가 있습니다. 보면 싫으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애들이 왜 교회 학교 안 올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도피하는 겁니다. 살겠다고 도피하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면 왜 그러지? 뭐 교회 프로그램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 뭔가 도망가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반응을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슬프거나 그리고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뭘 파괴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이것도 심리적인 그 영향을 따라서 나타나는 외부적인 반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심리 상태를 검사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전기 피부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양 정도의 전기를 이렇게 6A 아니죠. 6V에 100mA의 전류를 흐르게 되면 여기 전류가 좀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의 정서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흥분했다, 이 사람이 우울하다 하는 걸 이제 판별하기도 하죠. 또 우리 순환계 계통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이제 이게 내장에 혈관이 있고 그다음에 안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내장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피가 어디로 가냐면 얼굴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얼굴이 빨개지죠. 근데 극도로 흥분을 했다.
좀 심한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안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를 안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안에서 충혈이 되고 빨개지는데 우리 얼굴은 하얗게 백시장처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혈관, 순환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심장이 쿵쿵쿵 뛰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빨리 뛰게 되죠. 그리고 아주 노임이 심해지면 오히려 심장이 박동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호흡도 그렇죠. 호흡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만약에 흥분하게 되면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급격하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동이 빨라지죠. 흥분했을 때는. 그 다음에 동공의 반사도 있습니다. 동공이 이렇게 확대되죠. 근데 극심한 공포가 있으면 또 축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반응이 우리 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신체적으로 안에서 반응이 있다는 것은 영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구분하게 될 때는 이런 몇 가지 나눠서 하게 되는데 뭐 1차 정서, 2차 정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5가지로. 첫째, 적극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뭘까요? 난 널 좋아해. 애정. 나는 기뻐하는 기쁨. 그 다음에 호기심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좀 플러스적이죠.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이다. 이건 뭐 마이너스 요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공포, 회피하는 것, 또 미워하는 혐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방해를 받았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노여움 또는 무서움, 질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기쁨 또는 만족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도달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럴 때 또 실패했다는 어떨까요? 슬퍼한다, 낙심한다, 절망한다, 고민한다, 우울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정서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정서가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에게 주는 다가오는 모습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 이쪽은 적극적인 거, 이것은 소극적인 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것이 불쾌에 대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젖었다. 불쾌하지 않겠어요? 그걸 느낍니다. 보통 1개월이 되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유쾌한 쪽으로는 뭘까요? 만족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같이 있으면서 젖을 줬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 포만스럽다. 그럼 만족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럼 행복하게 웃을 수도 있는데 불쾌에 반해서 이제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분노한다. 아이들이 많이 울게 되는 경우 사실은 자기의 분노의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한 4개월쯤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일까요? 혐오의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공포의 감정도 생기죠.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사라졌다. 어딘지 모르겠다. 아이가 자지르게 울죠. 그때는 이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위쪽에서 본다면 뭔가 자기가 잃었어요. 의기양양하다.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취 욕구가 있죠. 뭘 잡으려는데 딱 잡았다. 그러면 난 잡았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를 보면은 애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정. 근데 그 애정이 뭐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아동에 대한 애정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정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이제 성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애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이에 또 있다고 한다면 이제 21개월쯤 의기양양이 좀 더 발달해서 뭐냐면 환희. 아주 큰 기쁨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 분노가 좀 더 강조가 되면 뭐가 될까요? 이때 17개월쯤 되면 이제 질투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성장, 신체적인 성장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씩 정서를, 특징을 이제 배워나가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특징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정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불안. 또는 근심. 요사에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설교하게 될 때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걱정하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불안이나 근심하는 것은 뭘까요? 공포의 일종인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감정을, 불쾌한 감정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 다음에 뭐랄까, 공포를 느낀다. 또 신경질적인 어떤 긴장이 있다. 또 죄의식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불안이 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침체기가 오게 되면 불안하고 근심이 그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갑자기 급격히 변화하죠. 성적 호르몬에 따라서 자기가 성적인 정체감을 갖게 되면서 뭔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불안이 가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첫째,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뭐 하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불안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아이들은 이제 흔히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모를 보거든요. 자기 용모, 태도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 여기에 뭐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남들을 향해서 웃지 못한다든가 이런 용모나 태도에서 결함이 발견될 때 아이들은 불안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 대립관계가 될 때. 뭐 좋을 때 문제 없지만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 나 저 사람은 싫다. 그럴 때 아이는 그런 갈등 속에 불안이 생길 수 있죠.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성인이 아니어서 완전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상대방이 다 어른들이니까 그때 아이는 불안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요구가 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된다.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컴퓨터 게임이 필요해서 CD를 사고 싶다. 아니면 저 책을 내가 사고 싶다. 옷을 입고 뭐 옷을 사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또는 막죠. 아직은 네 띠가 아니야. 그럴 때 아직은 그런 것이 있어서 불쾌함 또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동요가 오게 될 때 그때 불안해지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으로 완전한가? 뭐 이게 남자애들 같은 거는 성기의 길이가 뭐 길다 짧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성이 나를 어떻게 거절할까? 뭐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땐 경험이 없는 일을 해라. 그러면 처음 하는 거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동요가 오게 될 때 심리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 불안해지겠고 또 장래 문제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성취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불만족이 오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방어기제가 작동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을 속으로 숨깁니다. 하지만 이 드러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격적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회피라든가 아니면은 정체라든가 또 내지는 이 안에서 순환기나 아니면 소화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든가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다른 것에 엉뚱한 데 이제 몰두합니다. 불안한 것이 있으니까 공부를 못 하는데 사회관계, 인간관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다른데 뭐 기계를 다룬다든가 해서 그게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도피하는 거죠. 기타를 치면서 음악으로 빠진다든지 컴퓨터 게임 빠진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분노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말씀한 내용이 있죠.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양육하라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은 화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 분노는 어떤 개인적인 욕구가 방해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분노하게 될까? 첫째 우리가 쉬운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을 한다.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또는 내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럴 때는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잘하는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분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깡통이 있다. 그걸 발로 뻥 찬다. 그럼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집에 돌아서 그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그것도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죠. 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 쟤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좀 얌전한 모습을 기대하는데 물론 그래요. 정서가 성숙해서 얌전한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감추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큰 병이 됩니다. 오히려 표출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불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포가 되겠죠. 공포. 뭐 이건 흔한 것이 아닌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개인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압도되는 겁니다. 저항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공포가 되는데 어떤 물질로 인한 공포가 있겠죠. 폭풍이나 큰 소리 나는 것, 불, 물,
또는 동물 어두움, 또 사회관계,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똑똑하고 냉정한 사람, 또는 아주 뭐든지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때 공포를 느낄 수 있죠. 또는 대중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도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존재되는 가운데서 이제 이성이 있는 곳에 갈 때 이때는 불안, 근심에 배가가 돼서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와 관계된 공포가 있습니다. 가난해질까, 죽을까, 병들을까, 시험에 실패할까, 낙제할까, 뭐 이런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불안을 많이 가중시키는 이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시험, 용모, 일, 능력, 돈, 부끄러움 또는 가정 이런 것들이 공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질투는 뭘까요? 내가 애정을 느끼는 상대가 나한테 뭔가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안 왔을 때, 애정이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그때 이제 질투를 느끼는 것이죠. 자, 애정 가운데 그 쉬운 게 뭡니까? 처음에 부모가 동생을 낳았는데 동생한테 집중을 한다. 그때는 뭘 느끼죠? 질투를 느끼죠.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때 아기가 혼자 있고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 눈을 찌르거나 꼬집거나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질투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죠. 그 다음에 좀 크면서는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은 이런데 남은 더 좋은 거다. 예를 들어 도시락, 아니면 가방, 우산, 옷 이런 거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질투를 느끼기도 하죠. 그럼 조금 더 가면 이제 이성 때문에 삼각관계 그래가지고 질투를 느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말고 좀 긍정적으로 볼까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환희.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만 2살이 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환희. 극단적인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또는 웃음. 이것은 이제 즐거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것인데 어떤 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첫째는 정신이 건강할 때. 둘째는 흥미있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세 번째보다는 뭐랄까 욕구가 해결돼서 긴장이 해소됐을 때 그때 아주 기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끝났다. 그러면 그리고 1등으로 성적이 있다. 그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시험만 끝나도 애들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노래방 갔나 뭐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애정. 사랑하는 감정. 이것도 중요하죠.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웨디푸스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립관계에서 엄마를 좋아하는 것. 또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것은 이제 딸이 엄마랑 대립관계에서 아빠를 좋아하는 것.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그런 애정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학교에 갔다. 그럼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좀 더 크면은 동성 친구, 그 다음에 이성 친구. 이런 사회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감정이란가 애정. 난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어.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으면 호기심. 이것도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은 어떤 정보, 새로운 지식, 어떤 그 독특한 사물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게 정서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중심은 이 호기심인데 학습을 잘하는 다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동기유발해 줄 수 있을 때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는 거 이게 학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학생들, 특별히 사춘기 학생들은 정서적인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지도할 수 있겠죠. 그 한 가지가 첫째는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되면 크고 있구나 그러는데 아이는 그 사이에 많은 갈등 속에 제일 첫 번째가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갑자기 옷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갑자기 체격이 변하고 관심이 좀 쏠리고 이런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런 데다가 남이 야, 너 왜 그러니? 갑자기 왜 그러니? 이상해졌구나. 이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해가지고 간 마음입니다. 이때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내 방 하나 주세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립하는
고독을 갖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렬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죠. 질풍노도. 네. 강렬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불안하고 분노하고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을 뭐랄까 이렇게 통제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정이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유동적이다.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제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너무 기쁘다.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밋밋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한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의기소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도 밤과 아침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유동적이어서 감정에 따라 가면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열차가 이어지는 이런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자, 열차가 기차로 생각합시다. 앞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가는 것은 뭐냐? 기관차. 기관차는 사실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강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석탄이라든가 이런 연료를 하는 것. 이것은 뭘까? 이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객차. 화려할 수 있고 많은 걸 싣고 가죠. 이것이 바로 이제 감정이죠. 그래서 유동적이고 불안할 때 이것은 사실은 뒤에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 그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성적인 신앙의 고백.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지도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 통제가 약하다는 겁니다. 감정이 극단적이고 유동적이니까 사실은 통제하는 능력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약하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 또는 부정적인 감정 이걸 누구랑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아의식이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또 이렇게 이상적인 자기, 현실적인 자기하고 이 괴리감 이걸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 성장 동기가 돼서 잘할 수 있지만 이게 부정적이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잘못하면은 난 잘났어 해서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도 하고요.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성적인 색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성. 자, 이런 것이 청소년들의 어떤 특징이 된다 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 이게 필요하죠. 난 좀 화가 났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공포를 느낀다? 나는 호기심을 갖고 있다? 나는 질투한다? 하는 그 감정을 자기가 수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부정이 없고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 필요하죠.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환경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제 자란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잖아요. 그러면 오냐오냐 하다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절히 표현하는 것, 그게 필요한 과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도 더 좋지만 더 나아가면은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까지 갖추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감정도 존중해야죠.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감정. 그렇잖아요. 내 것만 표출하려고 그러지 남을 이해하려고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훈련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감수성 훈련이겠습니다. 자기 감각에 예민해지는 것. 근데 감수성 훈련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남의 감정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자기 거에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감정이 솔직해진다. 그 다음에 적절히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남의 감정을 수용한다. 공감을 한다. 이것이 뭐랄까 건강한 정서를 갖추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뭐 비슷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을 직시한다.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일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을 직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보다는 쾌활한 감정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반대적인 것을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이타적으로 변하는 것. 이게 성숙한 감정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그 감정이 좀 더 깊이 있는 심미적인 정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격한 불안이나 혼란 이런 쪽보다는 뭐 공포거보다는 즐길 수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그래서 음악적인 아니면은 미술적인 아니면 자연을 바라보는 여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갖춰지면 정서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타적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요령.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수성 훈련.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적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자기의 기쁨을 설명해주고 자기의 슬픔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내적 치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라이프 스토리를 적는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이때는 내가 정말 행복했어. 이때는 내가 정말 슬펐어. 해서 자기를 표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치료해 주는 방법도 될 수 있겠어요. 정말 슬펐던 일. 이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는 우리 형님을 또는 뭐 나보다는 우리 오빠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왕따시켰어. 난 그게 너무 섭섭해. 속상해.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걸 치료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가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언제 많이 받았다. 아빠가 너무 밉다. 그럴 때는 가상의 아버지를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죠. 난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무 싫었다. 아버지는 미워. 그럼 저쪽에서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이제 대리 역할을 하는 거죠. 미안하다. 그때 사실은 상황이 이랬었잖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 이해해다오. 하지만 네가 그렇게 가상할 줄 몰랐어. 용서해줘.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여 주죠.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들여 주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은 감정의 어떤 그 해소가 됩니다. 카타르시스가.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울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적 치료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도할 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 너무 과격하게 표현한다. 그럴 때는 그걸 절절시키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문제들을 시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숨겨둔 문제가 되니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나 학생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서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의 과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줘서 때로는 불안을 해결하는 것, 때로는 공포를 해결하는 것, 때로는 애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교사라든가 부모님들이 성숙한 정서를 갖는 것,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죠. 신체적으로. 그래서 신체로 건강하면 정서적으로도
인내력이 생기고 극복하는 힘이 생기고 쾌활한 감정들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자아상인데 건강한 자아상을 갖추는 것. 이건 이제 신앙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유능한 사람 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 또는 비전을 갖는 것, 인생관을 갖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또는 뭐 극기훈련이라는 표현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뭐랄까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인데, 그래서 이제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은 수학여행과 더불어 극기훈련을 많이 가거든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수련회에서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이제 벌어주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의미에서 이런 인내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면 불안이 없어지고 성취 경험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을 줄 압니다. 사실은 청소년 시기에는 이성보다는 감성입니다. 그래서 감성을 잘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인력이 어렵거든요. 유동적이고 극단적이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1대1로 아니면 그룹으로 하는 일들을 같이 하시면 좋겠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계별로도 특징이 있는 거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그냥 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게시판에 따로 이렇게 수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좀 더 아이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서 쪽은 상담하게 될 때 아주 문제되는 많은 이상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발달 심리학 책을 다시 별도로 보시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